친구들과 단체로 여행 갔다가 귀신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핵심은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 때문에 함께 여행 간 친구를 잃은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태국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방은 비유로 시작해서 릴로 끝나는 곳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느 지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 기묘한 이야기는 제보자 본인과 그의 친구 5명이 그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끔찍한 일을 겪은 뒤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는데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 이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귀신 소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녹음하는 중에 태풍이 와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외부 빗소리나 다른 잡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디 신중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무서운 이야기는 제보자 한 분의 경험담입니다. 가명으로 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친구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이며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무섭고 상당히 슬픈 이야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7년 전 2014년 4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네스는 19살이었고 곧 20살이 될 무렵으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네스를 포함하면 총 5명이었죠. 그들은 각자 고향에서 징병 제비 뽑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친구 4명은 4월 1일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사무프라칸 지역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스는 4월 2일에 뽑아야 했습니다. 고향인 사키오주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네스보다 먼저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친구 4명은 모두 검은색 제비 면제를 뽑았습니다. 친구들은 네스에게 자랑하며 놀려댔습니다. 야, 우린 검은 제비 뽑았다, 살았다고. 너 조심해라 네스. 넌 분명 빨간 제비 입대일 거야. 입대 첫날 뭐 필요한 거 있어? 우리가 사다 줄게. 4월 2일 네스가 제비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친구들에게 서둘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뽑은 제비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이었습니다. 친구들은 5명 모두 면제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방으로 여행을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4월 3일 아침 네스는 서둘러 사무프라칸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친구들을 만나 어디로 축하 여행을 갈지 의논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디 가고 싶어?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볼이라는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깐짜나불이 어때? 가깝고 사무프라칸에서 멀지도 않잖아. 네스와 다른 친구들도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4월 5일에 뗏목하우스에서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프라칸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에 깐짜나부리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네스, 어스, 똥, 그리고 쌍둥이 형제인 바스와 볼, 이렇게 5명이 함께 했습니다. 4월 5일 그들은 쌍둥이 형제 바스와 볼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이고 준비를 마치니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은 픽업 트럭을 타고 갔고 짐은 모두 트럭 뒤 칸에 실었습니다. 그날 바스와 볼의 집에서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프라칸에서 깐짜나부리까지 가는 내내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다행히 각자 가져온 캐리어는 방수였고 방수포로 덮어두어서 가방 안은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행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사고가 난 지점도 서너 군데 있었고 일부는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길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수십 분씩 도로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침 6시에 깐짜나부리에 도착하는 것이었지만 약 2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에 도착한 것은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깐짜나부리는 비가 그쳐 있었고 하늘은 맑고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날씨가 여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후 그들은 댐으로 가기 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샀습니다. 뗏목 하우스 투어를 예약해뒀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들러서 밥도 먹고 여러 관광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약해둔 뗏목 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예약한 곳은 작은 개인 뗏목 하우스로 침실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밖에서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간은 예정보다 조금 일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찍 체크인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행히 주인은 친절해서 예정보다 빨리 뗏목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뗏목을 댐 가장자리, 육지와 가까운 곳으로 끌어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신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밤 10시쯤 친구 중 한 명인 똥이 술을 더는 못 마시겠다며 먼저 자러 들어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네스, 어스, 바스, 볼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볼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마시다가 잠시 후 볼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스 자신도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장실 문 앞에서 볼에게 소리쳤습니다. 볼, 아직 멀었어? 나 소변 마려워 죽겠다고. 볼이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냥 저기 무트로 올라가서 싸. 뗏목 가까우니까 그냥 뛰어 올라가. 볼의 말을 듣고 그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뗏목이 정박한 곳 위쪽은 흙과 풀, 숲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변이 너무 급했던 그는 뗏목에서 무트로 뛰어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어디가?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볼 기다리다간 싸겠어. 소변 좀 보고 올게. 금방 와. 술을 마시던 바스가 그를 놀리며 소리쳤습니다. 귀신한테 홀리지 않게 조심해라. 만약 귀신 만나면 우리랑 같이 술 마시자고 데려와. 바스는 그를 겁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 깐짜나부리는 귀신 이야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친구들에게 그래, 데려와서 같이 마실게 라고 대꾸하고는 서둘러 위쪽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위쪽 분위기는 꽤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긴 했지만 그리 밝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 주변이 그나마 가장 밝은 곳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꽤 무서웠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곳과 그들이 머무는 뗏목 사이에 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소변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위쪽 화장실로 가야만 했습니다. 볼이 화장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뗏목 옆 나무 같은 곳에 함부로 소변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뗏목에 오르기 전 주인이 위쪽에 화장실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위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서웠지만 네스 자신은 원래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분위기가 그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스는 손전등을 켜고 걸어가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옆에는 그리 높지 않은 벽이 있었고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변을 보며 그 공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수십 미터, 약 10, 20미터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꽤 멀고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160cm 정도 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그 남자를 잠시 쳐다보며 이곳 관리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리를 마치고 바지 지퍼를 올린 후 다시 그 남자가 서 있던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시 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머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목 아랫부분, 어깨, 팔, 몸통, 다리만 텅 빈 공터에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놀란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뗏목으로 달려왔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뗏목으로 돌아온 후 그는 오직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그를 보고 놀라며 놀려댔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퍼마셔? 귀신한테 홀렸냐? 미쳤어? 왜 그렇게 마시는 거야? 취해서 뻗으려고 작정했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속으로 여기 귀신이 드세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는 자신이 여기서 귀신을 봤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먼저 자러 들어갔던 똥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술자리에 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뗏목 좀 그만 흔들어. 잠 좀 자자. 네스를 포함해 술을 마시던 4명은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바스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무슨 뗏목을 흔들어. 우린 그냥 앉아서 술만 마셨는데 너 완전 취했구나. 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똥이 다시 자러 들어간 후 친구들은 똥이 완전 취했나 보다. 자다가 깨서 저런 소란을 피우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똥 역시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새벽 3, 4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몇은 밖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지만 그는 또 이상한 일을 겪을까봐 무서워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방이 하나뿐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네스 자신은 아무 일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사무프라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푹 잤다,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화장실에 갔을 때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 역시 자신이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더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5명은 정오쯤 댐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데 더 구경하러 갈까? 똥이 대답했습니다. 나 콰이강의 다리 건너보고 싶어. 당시 그들은 뗏목 하우스에서 콰이강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어서였고 햇볕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는 다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안 내려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와 다른 친구 한 명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 다른데 먼저 갔다가 해지면 다시 오자 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냥 우산 쓰고 내려가자고 했지만 그날 다수의 의견은 일단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좀 지면 다시 와서 걷자는 쪽으로 모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콰이강의 다리를 떠나 시내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곳들을 지나 해가 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다시 콰이강의 다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니 햇볕도 약해지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들은 콰이강의 다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근처 야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서 사무프라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는 동안 시간은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깐짜나부리를 떠나 사무프라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네스가 운전을 맡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날 밤에 사무프라칸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아직 깐짜나부리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네스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교대해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네스와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졸려했습니다. 바스가 말했습니다. 네스야, 그냥 리조트 찾아서 자자. 내일 아침에 돌아가는 게 낫겠어. 친구들도 그래 찾아봐. 나도 못 참겠어. 내가 운전해도 똑같이 졸릴 거야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감기는 눈을 억지로 부릅뜨며 길가의 리조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빈방 있음이라는 간판이 붙은 리조트를 발견하고는 바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 리조트는 작았고 가족이 운영하는 듯 했습니다. 객실도 몇 개 없었고 외관은 꽤 낡아 보였습니다. 손님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만 묵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생각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리조트 주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방 찾니 얘들아? 빈 방 있단다. 한 채에 400바트야. 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5명인데 방 이게 되나요? 하지만 할머니는 된다, 안 된다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습니다. 어머, 차에 있는 아가씨는 같이 안 묵니? 6명이니까 방 3개 쓰면 되겠네. 한 방에 2명씩 자면 좁지 않고 그들은 서로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바스가 할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5명만 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주춤하더니 그 일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아, 그래. 방, 이게 맞지? 이리 오렴. 할미가 방 열어줄게. 할머니는 그들을 위해 방을 열어주러 갔습니다. 그들은 트럭 뒤에서 짐을 내렸습니다. 짐을 가지러 갔을 때 바스가 차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차 안에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든 내 자리로 돌아가. 우린 집에 갈 거니까 따라오지 마. 다른 사명은 바스가 하는 말을 듣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스가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싶어서요. 그때는 아무도 그 일에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바스가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린 후 그들은 방을 나누었습니다. 네스는 어스와 둘이서 한 방을 쓰고 다른 방에서는 똥, 바스, 볼 이렇게 3명이 자기로 했습니다. 방을 나눈 후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들지 못해서 주변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때 샤워기 물 트는 소리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스가 샤워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는 샤워 소리를 들으며 별 생각 없이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 깼을 때 그는 방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였고 때때로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어스가 방에 없었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는 친구 3명이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앉아? 졸리다며 똥이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한 잔 더 하고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스가 여전히 원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스, 너 샤워하고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어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아직 샤워 안 했는데 가방만 방에 두고 바로 나와서 애들이랑 앉아 있었어. 친구의 대답을 듣고 그는 몇 초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들었던 물소리는 대체 누가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걸까? 결국 그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쯤 잠들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여서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 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와 어스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똑똑히 기억합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 숙소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침대 발치에 멈춰서더니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려 해? 가야 할 건 너야. 꿈속에서 그 역시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신의 목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뛰어올라 몸을 덮치더니 다시 한번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죽으러 가라고 했잖아. 그 순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마치 마라톤을 뛰고 온 것처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스 역시 눈을 뜬 채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본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어스를 쳐다보자 어스도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방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 있은 지 잠시 후 어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스, 너 이상한 꿈 꿨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금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스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똑같은 꿈을 꿨다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여자가 나와 죽으러 가라고 소리치는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어스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새벽 5시가 넘었어. 들어가지 말고 아침이 되면 들어가서 짐만 챙기자. 그들은 아침 6시까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꿈에서 본 귀신이 분명히 이 리조트, 이 화장실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까지 차 안에 있다가 날이 밝자 다른 방에 있는 친구 3명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볼은 그들이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벌써 씻고 짐 다 쌌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귀신한테 시달려서 아직 방에 못 들어갔어. 바스와 볼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 짐 가져다 줄게. 너희는 우리 방에서 씻어. 바스와 볼은 그들의 방에 가서 짐을 챙겨 이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후 그와 어스는 이 방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그가 씻기 위해 가방을 열어 옷을 꺼내려던 순간 볼이 그와 어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잘 때 신발도 안 벗고 자냐? 침대에 진흙이랑 흙이 잔뜩 묻었잖아. 방을 이렇게 더럽혀 놓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그가 가방 지퍼를 열어 옷을 꺼내려다 말고 고개를 들어 볼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발에 진흙, 흙이 묻었다고? 볼은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을 열고 짐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방문 앞에 진흙 같은 것이 묻은 발자국이 서너 개 있었고 방 안에도 발자국이 있어서 더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어스는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진흙 같은 거 밟은 적 없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더러워진 적 없다고. 그때 볼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따라와서 직접 봐. 그와 어스는 일어나 어젯밤 잤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그랬습니다.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을 대어보니 그 발자국은 그들의 발보다 서너 사이즈는 작았습니다. 어스도 발을 대어보았습니다. 물론 그 발자국은 어스의 발보다도 작았습니다. 볼은 그것을 보고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나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게 귀신 발자국이라는 거야? 대박인데. 볼은 이렇게 말하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다면 나한테 와보라지. 진짜를 만나고 싶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스가 덧붙였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와. 흉한 모습으로 오지 말고. 예쁘게 오면 내 아내로 삼아줄게. 쌍둥이 바스와 볼은 서로 비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네스와 어스는 그들을 말리지 않고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에도 그 그룹에서 그 쌍둥이는 지옥의 쌍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이 거칠고 상스러운 농담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귀신 이야기에 관해서는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와 어스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친구 중 한 명인 똥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똥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왔어? 바스가 대답했습니다. 이 두 놈 귀신한테 홀렸대. 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자 귀신이야, 남자 귀신이야. 어스가 대답했습니다. 여자 귀신인데 진짜 무서웠어. 똥은 그 말을 듣고도 그와 어스가 겪은 것처럼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여자 귀신이면 이 오빠랑 같이 살자, 동생. 내 아내가 되어줘.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아무도 친구들의 그런 농담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버릇처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친구 방에서 씻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뭇브라칸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운전을 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다른 차들이 마치 그들의 차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딪힐 뻔해서 계속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차부리에 도착했을 때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타는 냄새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타는 냄새나. 너희도 맡았어? 친구들도 모두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 정비소에 차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정비사에게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점검받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타는 냄새의 원인은 클러치가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기 전 정비사가 와서 차 상태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비사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이리 와봐. 차에 있는 아가씨한테 내려오라고 해. 수리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5명만 왔어요. 여자는 없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 정비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농담이야, 농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커피를 안 마셨더니 정신이 없네. 정비사는 다시 차를 보러 갔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정비사가 그런 말을 하니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귀신이 또 뭘 따라온 거야? 집까지 따라올 셈인가? 어디든 가버려.
안 그러면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야 라며 불평했습니다. 한바탕 불평을 늘어놓은 후 그들은 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클러치를 교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귀신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집에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라차부리에서 더 놀 것인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늘색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집에 서둘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스와 보리 트럭 뒤 칸에 앉겠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햇볕도 없고 하니 별말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트럭 뒤 칸에 앉도록 내버려 둔 채 그는 계속해서 운전했습니다. 라차부리에서 출발하여 사무프라칸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그는 소변이 마려워 주유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보리를 마치고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트럭 뒷칸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스와 볼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네스가 본 그들의 앉은 모습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의 친구 2명은 차의 등을 기댄 채 도로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즉, 뒤 유리창에 기대고 바른 트럭 뒤 칸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친구 2명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은 오른쪽 어깨 쪽으로 꺾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트럭 뒤 칸에 바스와 볼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스와 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희 둘 앞으로 와서 앉는 게 좋겠어. 하지만 두 사람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싫어. 우리 뒤에 앉을 거야. 담배 필 거야. 그는 알았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했지만 방금 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스와 볼의 집에 도착했고 그와 다른 친구들도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깐짜나부리 여행이 끝난 후 이상한 일을 겪었냐고 묻는다면 아직 무서운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친구들은 귀신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각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살고 깐짜나부리에서 귀신을 만났던 일은 그저 술자리에서나 나누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깐짜나부리 여행에서 겪었던 일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끄란 축제 기간이 되었습니다. 4월 13일 그의 친구들은 함께 물 축제를 즐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각자 흩어졌습니다. 그날 물놀이가 끝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우회전하려 할 때 그는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를 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뒤따라오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눈알이 없고 눈구멍만 뻥 뚫린 한 여자가 목이 꺾인 채 그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매우 놀랐지만 그 후에는 자신이 정말 본 것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별일 아닐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마도 마신 맥주나 술 때문에 어지러웠을 거라고요. 그는 오토바이를 몰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새들어 사는 방에 도착하기 전 다른 친구들의 집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갓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갓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갓은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냥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보며 어이쿠 어이쿠 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의아해하며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4월 14일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제처럼 각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9시에 그들은 똥의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놀이가 끝난 후 그들은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방으로 돌아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똥의 집에 술 마시러 갈 때 멋지게 차려입을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친구가 여자를 데려올지도 모르니까요.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가시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는 미소로 인사했지만 갓은 그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갓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방에 돌아온 후 그는 서둘러 씻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옷을 입으려던 순간 그는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고 그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러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은 그가 방금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누가 장난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무도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다시 돌렸을 때 그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 안, 그에게서 불과 몇 뼘 떨어진 곳에 목이 꺾이고 눈구멍이 뻥 뚫린 팔다리가 뒤틀린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본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본 그 모습과 같아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조트에서 귀신에게 시달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 귀신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것을 본 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았을 때 그 여자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겁을 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이상으로 무섭게 할지 마음 졸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 그는 텅 빈 공간만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방 안에 있다가 또 무언가를 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운 지 잠시 후 갓이 그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갓은 그와 이야기하러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갓의 집과 그의 방은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갓은 오자마자 그를 놀렸습니다. 너 이틀 연속으로 여자 데려왔네. 어디서 온 애야? 엄청 예쁘던데. 근데 오늘은 여자애한테 술 먹였냐? 목이 꺾여서 앉아있던데 내가 다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갓의 놀림을 듣고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갓에게 말했습니다. 갓, 너 정말 봤어? 나 이틀 동안 아무도 안 데려왔어. 갓은 자신이 정말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역시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갓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 갓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신은 갓이 돌아간 후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깐짜나부리 여행에서 영혼이 따라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술판을 벌이고 신나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도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술을 마신 지 잠시 후 그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야, 내 생각에 그게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 그리고 그는 깐짜나부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겪었던 일부터 오늘 저녁에 방금 겪은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친구들이 분명히 그가 상상한 것이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각자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친구 4명 모두 그에게 자신들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4명은 각자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바스와 볼은 돌아온 이후로 매일 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들 집 앞까지 차례로 짖어댄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창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똥과 어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침실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에 아무도 없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했냐고 묻는다면 좋은 물건을 찾아다닐 정도로 두려워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무섭게 나타나면 놀라긴 하겠지만 그냥 평범한 귀신처럼 놀래키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덕을 쌓아주면 사라질 거라고요. 그들이 겪은 일은 아직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단계는 아니었고 약간의 소리만 들리는 정도여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은 더 이상 깐짜나부리에서 귀신이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할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모두가 신나게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똥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친구들은 모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서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똥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 매일 밤 이 시간이야. 별일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쿵쿵쿵 소리가 먼저 들린다고. 그러고는 똥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진짜 있다고. 그날 밤 더 이상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월 16일 그들은 방센에서 열리는 왈라이 축제에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5명이 오토바이 4대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쌍둥이 바스와 볼은 1대를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방센으로 송크란 축제를 즐기러 떠났을 때의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서 아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 10시까지 축제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프라칸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사무프라칸에 도착하자 각자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네스의 하숙집은 쌍둥이 바스와 볼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같은 길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쌍둥이 바스와 볼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행운을 빌어, 우린 간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헤어질 때는 또 보자나 내일 보자라고 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채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픽업 트럭 한 대가 뒤에서 빠른 속도로 그의 오토바이 뒤를 스쳐 지나가더니 앞에 가던 바스와 볼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차들이 충돌하는 소리는 너무나 커서 잠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으로 몰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볼의 시신이 중앙 분리대에 튕겨나가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바스의 시신은 충돌한 픽업 트럭에 끌려가 수십 미터를 더 갔습니다. 팔다리는 모두 뒤틀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신을 본 후 그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다른 친구들에게
서둘러 문자를 보내 구조대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것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대와 다른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바스와 볼의 가족에게 전화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실은 너무나 컸습니다. 가족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두 친구를 잃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대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모두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이 사고에 어떤 배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단순한 사고이며 두 사람의 운명이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스와 볼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5월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특별한 축제도 없었고 그와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달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똥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네스, 어스가 죽었어. 똥은 어스의 누나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스의 누나가 설명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날 어스의 누나는 바쁜 일이 있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스가 조카를 데려다 주기로 자원했습니다. 어스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조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침 7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어스가 조카를 내려준 후 그는 자동차들 사이의 틈을 비집고 달렸습니다. 비집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차를 왼쪽으로 추월하는 순간 공교롭게도 앞쪽에 육륜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육륜 트럭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잠시 주차한 것 같았습니다. 추월하던 어스는 육륜 트럭의 뒷부분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와 똥은 소식을 듣고 절에서 열리는 어스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착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사랑하는 친구 3명을 모두 사고로 잃었습니다. 5명의 친구 그룹은 이제 그와 똥 둘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운명이 거기까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끔찍하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그 상실이 그 귀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3명을 모두 잃은 후 네스와 똥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네스는 여전히 못 꺾인 여자 귀신을 보곤 했습니다. 가끔 2, 3번 정도 눈꼬리에 스치듯 잠깐 나타났지만 그 외에는 심각한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고향인 사케오주로 이사했습니다. 외아들이었던 그도 함께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 후 사케오주에서 살면서 예전 친구들과는 멀어졌습니다. 사케오로 이사 온 후 그는 자주 절에 가서 공덕을 쌓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절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바쁜 날에는 어머니를 대신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절에 갔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그 여자 귀신을 거의 보지 않게 되었고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3월 23일 사무프라칸에 사는 친구 중 한 명인 A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는 같은 그룹의 친구였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해서 함께 술 마실 시간이 거의 없었고 자원구조대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날 그는 한 메신저 앱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는커녕 메시지도 거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A가 말했습니다.
네스, 똥이 어제 아침에 죽었어. 똥의 사망 원인 역시 사고였습니다. A는 어제 똥이 랑싯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똥의 여자친구는 랑싯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마 밤이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타던 오토바이가 길가에 주차된 트레일러의 뒷부분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친구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명에 절친한 친구를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고로 잃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려울 테지만 이것은 그의 실제 삶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후 그는 똥의 화장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사무뿌락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는 사케오로 돌아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4월 10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무언가를 사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등에 멈춰섰습니다. 그때 신호 대기 중인 차는 그의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신호등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누군가 허리를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자가 뒤에 타서 꽉 껴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장난으로 껴안았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한 여자였습니다. 몇 년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여자. 목이 꺾인 채로 그 여자는 목이 꺾인 채 그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는 천천히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는 검게 변했습니다. 시야가 끊긴 것은 그가 놀라서 기절하거나 신호등 한가운데서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네스는 병원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팔, 다리, 목이 모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 위를 곁눈질로 보니 어머니가 그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사거리에서 승용차에 바쳤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 사람은 그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내장기관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팔다리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져 목에 깁스를 해야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그를 친 선배가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안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나는 정말 너를 못 봤어.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길이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그냥 신호등에 가서 멈추려고 했어. 만약 그가 선배의 말을 들었다면 그 역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사명에 친구를 모두 비슷한 사고로 잃은 경험과 시야가 끊기기 전 마지막으로 본 광경을 떠올리니 그는 선배가 신호 대기 중인 그의 차를 정말로 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한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설명을 마친 후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스,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내가 네 침대에 오기 전에 한 여자가 네 침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걸 봤거든. 근데 다시 보니 사라졌더라. 어디 갔지?
그 자신은 선배에게 헛것을 보셨네요. 형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직접 일이 닥치고 나서야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깐짜나부리에서 따라온 여자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를 죽이지 못했지만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전에 있었던 3명의 친구의 사고 역시 이 귀신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꿰어 맞추기 시작하자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저축으로 공덕을 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돈은 절과 공덕을 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몸이 좋아져 퇴원하자마자 그는 즉시 머리를 깎고 7일 동안 출가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출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더 이상 원한을 품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그와 함께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스 자신은 현재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그날의 깐짜나부리 여행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친구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도발적인 말 때문에 만약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친구 4명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네스 씨가 보내준 경험담입니다. 먼저 이번 상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네스 씨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스 씨가 보내준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비록 귀신이 무섭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원한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농담 삼아,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좋지 않은 말이나 도발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들뜬 마음에 도발적인 말을 하고 장난을 치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여러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을 한 명씩 차례로 죽이는 원한 깊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네스 씨가 보내준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원한 깊은 영혼의 이야기가 실제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디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깐짜나부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도발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릴 수 있다면 말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경고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귀신과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더라도 모독하거나 도전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헤어지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